네, 신고가의 신 이용준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전문가님을 뵈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떠오릅니다. 네. 히든 종목으로 제시하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69.5% 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갈까요? 네, 우선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를 방송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신들의 매매 신호 신고가의 신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고가가 44,000원을 찍어 주었어요. 우리가 엊그저께 지난달만 하더라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우려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겠지만 제가 신들의 매매 신호 또 키워드리면서 지난주에 이틀 연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강조해 드리면서 제 방송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인 포트에 본인 계좌에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앵커님 방금 질문했던 것처럼 저는 우선 스트롱 바이 의견 드릴 거고 제가 어제 또 방송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하락이 나왔지만 지지라인 밴드 구간을 말씀드리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하루도 되지 않아서 오늘 급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여전히 스트롱 바이 추가 매수 그리고 강력 홀딩 의견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000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신고가 자리를 찍어주었고 오늘 다시 반등이 어제 하락 후 바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강한 대장주이고 그리고 제가 요새 항상 강조하고 있는 말 중에 종목은 가장 뜨거운 종목의 승부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할 때는 2등주, 3등주를 공략하는 것보다 1등주만 한다. 물론 본인이 중고등학교 때 1등을 못했다고 해서 2등, 3등주를 공략하신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주식은 대장주, 1등주만 공략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고가의 신 이용준이고요. 보시다시피 서울경제TV 지금 신들의 매매 신호 주식 키워드림의 대표 전문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토요일 아침에도 인사드릴 텐데 그때까지 또 내일도 시장 잘 대응해 볼 거고 스트롱 바이 의견 드릴 거고요. 진짜 강조했는지 제가 그 방송 화면을 갖고 왔는데요. 4월 달에 4월 19일이니까 아마 지난달만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강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4월 19일부터 강조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장의 대장주 그리고 제가 이때 강조했을 때는 AI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AI 전력의 마지막 귀결점은 원전인데 원전의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제가 방송과 또 너튜브도 하고 있으니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난 4월 19일 날 방송할 때 제가 그 아이언맨의 그 심장에 있는 부분이 원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래에 가장 강력한 전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저를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났더라고요. 수익 인증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은 오늘이 29일이니까 지지난주네요. 2주 전에 15일과 17일이니까 요거는 지금 신들의 매매 신호 요건 키워드림 화면입니다. 그래서 다 그냥 내리 스트레이트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다 말씀하겠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했을 때의 타점만 본다면 4월 19일 날은 그때 가격이 25,950원이에요. 그때는 사실은 역배열이었고 이제 반등이 이제 올라가는 초입에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던 게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중심이 어차피 AI 시대가 오고 AI 반도체 시대가 오고 AI 반도체 자체가 전력을 일반 반도체보다 5배, 6배를 많이 쓰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풍력이나 태양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대장주는 시총이 크다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장 밀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때 공략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9.5%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69.5% 수익이 난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교육방에 오늘 인증난 걸 보니까 99% 수익 인증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분은 압구감도 갖고 계셨겠고 그랬거나 아니면 약간의 레버리지를 쓰셨거나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이게 고가 대비 수익률이지만 실제로 수익률이 34%에서
99%까지 지금 인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수익금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신데 수익금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반 대기업의 과장님, 부장님, 임원의 연봉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고가를 어제 44,000원 찍어주고요. 연봉이 크게 나왔을 때 되게 이제 또 그 안타까운 거는 44,000원 고가를 찍을 때 그때 또 신용 미수나 비중을 실어 또 공략하신 분 계세요. 더 갈 거라는 확신이 또 생겼기 때문이지만 이미 많이 늦는 거죠. 그때 공략하신 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8% 정도를 맞게 되면 굉장히 멘탈적으로 힘들 거고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장대 음봉을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식이 좋은 멘토와 좋은 가이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때 그렇게 좋다 할 때 신고가 나올 때 돌파 나올 때 말씀드려도 안 하시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 때 하면 늦는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뉴욕 그 월스트리트 이런 데에서 이제 신발을 닦는 아이가 계좌를 열러 왔을 때가 고점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은데 우리는 이미 이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롱 바이 의견 드릴 거고요.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상방을 볼 건데 목표가 지정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수익 인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저희 교육방에 계신 교육생 중에 한 분이 올려주신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5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봤을 때는 이게 리그 전에 20등 했다고 고맙다고 인증을 올려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등수가 11등으로 올랐어요. 우리가 반에서 11등 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이분이 지금 참여자가 13,626명, 그러니까 13,000명 중에 11등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더 놀라운 거는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수익률이 지난주에 77%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105%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중심이 되고 뜨거운 종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보여드린 거는 내가 말한 종목으로 이게 수익이 났으니까 배 아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기운을 방송을 통해 받으시고요. 이런 종목 또 나오겠죠. 시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 각 섹터의 대장이 되는 종목은 언제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에너빌리티 또한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또 방송을 통해 공개할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에요. 이게 이제 수익률을 통한 수익금인데 금액 자체는 오픈할 수 없으니까 수익률표는 지난주 5월 21일, 그러니까 이게 한 달 겁니다.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더 올라갔겠죠, 이제. 더 올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105%에 대한 수익, 13,000명 중에 11등에 대한 인증. 이게 배가 아프다라고 개념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도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번 달 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급등주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상한가도 많이 나오는 교육방인데요. 2월 달에 하나 시스템 밑에서부터 끝에까지, 4월은 꿈비 밑에서부터 끝에까지 2번, 그다음에 5월은 초반에 코나이 상한가가 밑에서 끝에 나왔죠. 5월 달에 상한가가 사실 코나이가 굉장히 빨리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가 2개, 3개 이상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상한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나이까지 상한가를 잡았고 아직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이 급등주에 대한 대응도 교육방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5월 29일 제가 보는 시장의 테마입니다. 테마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 테마의 대장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고 나올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시점의 테마는 오늘 굉장히 많은 흐름들이 있었어요. 지주사에 대한 테마가 관심으로 하나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PBR에 대한 이슈, 코스피가 5천을 간다는 이슈. 주식은 어차피 기대감과 막연한 그 희망이기 때문에 5천이 갈지 안 갈지는 그때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기사가 5천에 대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 PBR, 자산의 가치가 큰 지주사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중에 대장주는 HS, 효성이
상한가를 굳혀뒀다. 이걸 좀 명심하시고 내일도 만약에 지주사를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HS 효성을 공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1등주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많은 지주사 중에 왜 한 종목만 말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어차피 여러분 돈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장주 한 종목을 한다면 이 종목이고 원전의 대장은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한가 딥플러스 이르면 에너토크도 공략하고 수산 인더도 공략하고 우리 기술도 공략해서 수익 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테마 중에 어제 그제 새롭게 생긴 신생 아주 따끈한 테마가 하나 있는데요. 전력 테마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강세 테마에서 전력 테마의 대장주 한 종목 여러분 드릴 거니까 어차피 딱 한 종목만 찍어서 드릴게요. 제가 5-6개 말씀드리지 않고 방송 시간도 길지 않으니까 딱 한 종목을 찍어 드릴 테니까 그 종목 방송 메모하시고 내일 급등 나오면 저희 감사함을 마음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 히든 종목은 조선주인데 이제 조선주는 어차피 하나오션이 대장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오션 말고 탄력이 좋은 조선주 한 종목 히든으로 갖고 왔으니까요. 이런 시장의 핵심 재료를 가지고 있고 오늘의 주제는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종목은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로 전문가님과 함께 현재 수익 내고 있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앞서서 전문가님이 각 섹터별 대장주를 공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물리더라도 대장주를 공략하셔야지만 나중에 순환매가 돌 때 또 한 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각 섹터별 순환매 매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종목들을 언급하셨는지 보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셨잖아요. 어제 TC 머티리얼즈 말씀하신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드린 건데 제가 공개 방송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어제거든요. 사실 수요일이 가장 바쁩니다. 오전에는 너튜브 공개 방송 하고요. 오후에는 또 방송하고 또 밤에는 또 일하고 이렇게 정말 바쁜 날인데 수요일 날 8시 반에 공개 방송을 했어요. 혹시라도 공개 방송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또 공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도 공개 방송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교육방 하단 확인하시면 QR 확인하시면 교육방 입장하시면 다음 주 수요일도 8시 반에 공개 방송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갖고 하고 있는데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 사람도 이름 따라 가는 거고 가수도 노래 따라 가는 거고 또 프로그램도 제목 따라 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 갈 수 있는 가장 강한 종목, 시장의 대장주를 종목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종목만 주면 무조건 상한가 간다 생각할 수 있지만 상한가 간다는 전제를 두고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강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VI도 가고 상한가도 가죠. 그러면 방송에서는 제가 막 다 잘 가는 이야기, 두산 에너비티 나만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내려가는 종목도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손절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 공개 방송인데 현재는 손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종목을 시장에 가장 강한 수요일 날 이 종목을 픽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저의 의견과 저의 그 시야를 배울 수 있는 또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했고 많은 결과치를 내고 있다. 수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터지는 종목들을 드렸죠. 하나 시스템, 한화의 대장이자 방산의 대장으로 2월 10일 날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상한가 들어갔고요. 5월 달은 지역화폐의 대장, 코로나에 대해서 당일날도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말하기 때문에 방송마다 상한가를 간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큰 종목들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지난주는 나우로보틱스를 신규주 플러스 로봇주의 대장으로 들여가지고 바로 1차 부에 2차 부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방 오셔가지고 공개방송 보신 분들은 굉장히 도파민이 터지면서 이용률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항상 그런 흔들림 없이 가장 강한 종목을 공개방송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가 공개방송 날이었어요. 어제 TC 머티리얼 드렸는데 요거 지금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직 급등이 안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대응 중에 있고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급등 나오면 와
대박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일 안 나오고 혹시 하락하면 이용주 손절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하시고 TC 머티리얼즈의 내일 결과치에 대한 걸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모레 방송하니까 내일 모레 TC 머티리얼즈에 대한 대응 결과도 방송에서 투명하게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말씀드려 여러분도 믿고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방송 화면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 화면에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방송에서 종목 20개, 30개 내고 가는 종목만 픽해서 설명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애매한 말 싫어합니다. 매수면 매수지 매수할까요? 매도면 매도지 매도할까? 이런 거 싫어하는데 저는 명확하게 매수, 매도, 손절에 대한 얘기를 명확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드리는 거거든요. 코나의 1차 매수가 완료, 2차는 대기, 지역화폐의 정책주, 정책주에 대한 흐름을 보겠습니다. 하고 매수가를 찍어줬을 때 1차, 2차, 상한가까지 가는 게 5월 7일 날 온라인 공개 방송이었고요. 바로 타점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용주는 그러면 돌파를 하는지 추격을 하는지 눌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눌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 보고 계시고 또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니까 상승이 나온 눌림자를 공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전 1시에 굉장히 예민하고 바쁠 수밖에 없죠. 공략을 하고 횡보 후에 이때 못 하셨다면 이때 공략하셨겠죠. 공략을 이렇게 1차, 2차 상한가 가는 종목도 나오는 공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 스타일은 눌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는 지난주 5월 20일에 온라인 공개 방송 화면인데요. 이때 똑같이 1차 매수가, 2차 가격, 그리고 신규주의 로봇주, 악재 없고 일봉의 전고 4,260억 다 꼼꼼히 말씀드리고 상승의 눌림에 공략해서 이렇게 당일날 1차와 2차 VI를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은 이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지난주 거니까. 근데 일주일만 지나고 하루만 지나도 수익에 대한 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 타점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급등 이후에 눌림인 26,500원. 바로 VI 갔어요. 제가 이 너튜브 공개 방송의 실제 기록도 지금 남아 있고 쇼츠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클릭해서 보시고요. 타점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급등 나왔다고 해서 이용준 진짜 잘한다고 생각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생각 감사하긴 하지만 제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 드리는데요. 어제 이 종목 했거든요. TC 머티리얼즈. 잠깐만요. 이 앞에 화면에 보면 제가 이걸 했던 거, 제가 그때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한 종목만 한다. 이거 표시하고 다음 주도 한 종목만 할 건데요. TC 머티리얼즈 했는데 이거 아직 안 갔거든요. 오늘 약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공략하시면 수익일 텐데 우리는 수요일 날 공략했으니까 아직 큰 수익에 대응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TC 머티리얼즈 한번 공략해봐야겠다. 아니면 이용주 했는데 아직 안 갔다고 하길래 내일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이용주 맞는지 이용주 틀린지 봐야겠다 보시는 분들 내일 한번 이 종목 보시면 좋은데 제가 매수가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공략을 할 때는 1차와 2차까지는 드리는데요. TC 머티리얼즈 신규주였고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기 때문에 3차 매수가까지 드렸기 때문에 평단이 7,2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상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 이게 팩트입니다. 5월 28일 유용준의 관심 종목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피코그램, 조선은 하나오션, 현대임스, 세진중공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대장주를 꼽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2,500개 다 볼 필요 없다. 방송만 보면 다 알려주는데 그중에 하나만 공략하시면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방송도 오전에 1시간 공략도 오전에 1시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공개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내일은 TC 머티리얼즈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고 진솔하신 전문가님의 리뷰였는데요. TC 머티리얼즈 내일 급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에서 현재 가장 강한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공부방으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본업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하루 1시간 가장 강한 종목 공략을 통해서 제2의 부수입을 얼마든지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각 섹터별 가장 강한 대장주를 공략하자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장 주목하고 계신 섹터는 그럼 어떤 섹터인가요? 우선 방산, 조선, 원전. 그러니까 어떤 방송의 썸네일을 봤더니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차화정, 예전에는 그랬다면 좀 조방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먼저 원전의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신고가인 44,000원을 어제 찍어주었고요. 69%라는 상승률도 물론 의미가 있는 거지만 수익금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다는 게 너무 저도 신기합니다.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 진짜로 감사드리고 이게 어떻게 어떤 지점에서 매도가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저와 함께 교육방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선주가 좀 뜸하죠. 하나오션 지금 잘 안 가고 있거든요. 60일선에 걸려 있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긴 하지만 원전주가 약간 쉬어갈 때 갑자기 조선주가 튀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오션 같이 시총이 큰 조선주가 좀 멈춰 있을 때 밑단에 있는 세진중공업이라든지 또 밑단에 있는 좀 가벼운 조선주들이 급등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징후는 밑에서부터 지금 불길은 올라오고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여전히 홀딩 의견 드릴 거고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 바로 이제 지난주 24일 날 제가 세진중공업 바로 픽해 드려가지고요. 바로 일주일 만에 12% 넘는 급등이 나왔고 어제죠? 어젠가 그젠가 전량 매도했거든요. 수익 구간에 그렇기 때문에 세진중공업도 대응하신 분 진짜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응했던 화면들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세진중공업 이 세 종목은 보고 있는데 우선 밑단에 있는 세진중공업은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빼고 이 두 종목에 대한 대응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빌리티 오늘 기사 어제 기사인데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죠. 사실 마이너스 8%면 급락이라고 봐야죠. 마이너스 8%. 52 신고가를 찍고 급락했고 4만 원 이하로 풀썩 내려왔는데 넥스트레이드에 4만 원 이하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강한 종목들은 뭐 이렇게 악재가 없이 하락하는 경우는 바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가는 거니까 그 흐름을 바탕으로 오늘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스트롱 바이 의견 드릴 거고요.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의 근간은 AI 데이터 센터나 AI 반도체에 대해 어떤 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팩트인데 원전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트렌드가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 못 하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씩 이제 찾아가면서 좀 늘려가는 전략,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늘려가고 없는 분들은 조금씩 진입해 보시는 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벨기에든 유럽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다시 원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와도 막을 수는 없겠죠. 갑자기 안 난다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4월 19일 날 공략은 되돌림 자리에서 제가 안내해 드렸고요. 5월 15일과 17일은 금과 목과 토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 돌파 나올 때 신고가 했다 말씀드린 이때부터 여기까지 또 25% 되는 거거든요. 다음 주도 기대되고 내일도 기대되는데 우선 뭐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 조금 비중이 생기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비중 확대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들 이슈 이후로 약간은 횡보하는 느낌? 더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서 스크래치가 나버린 거냐요. 하나오션 스크래치가 나니까 막 올라가려고 한 삼성중공업도 또 HD 현대중공업도 올라갈 자리에 약간 못 갔는데 지금은 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오션 여전히 목표 주가는 유한타에서 10만 2천 원 정도를 공개하고 있고요. 산업은행 추가 매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악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악재가 나올 때는 악재가 이미 나와버릴 때는 또 그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반영이 됐다 생각하는 거고요. 실제로 매출 자체는 5.6조로 키우고 그리고 관세의 무풍지대가 지금 조선이거든요. 특히 하나오션만 보더라도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 배를 건조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보다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인데 지금 뭐 올라간 건 올라간 거고요. 지금 이 구간
60일선을 깨지냐 안 깨지느냐, 안 깨진다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깨지면 또 한참 걸리면 최소 3개월은 걸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메가 트렌드 자체가 조선업의 부흥이니까 60일선 깨지 않는다면 매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차피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10년에서 15년이에요. 조선업 자체가 과거 10년, 15년 전에 10배도 가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다시 한번 부흥이 불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작은 조선주, 세진중공업을 이제 공략해서 지난주 말씀드려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12%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조선업 자체의 큰 종목들이 못 가고 있으니까 하위단에 있는 종목들이 이게 한 번씩 급등이 나오거든요. 세진중공업도 상한가도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를 해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전량 매도 만료했습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까지 안내해 드릴 건데, 차트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상한가 가고 갭 상승하고 눌렸는데 이런 구간에 모아가지고 올라갈 때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뭐 12% 정도는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런 각 섹터의 대장인 종목만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거고요. 항상 명심하세요. 나는 1등주만 한다. 출근할 때도 이거 말을 하고 가세요. 저도 차에서 내릴 때 오늘 또 1등주만 하겠다고 10번 외치고 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사람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끔가다 2등, 3등주에서 따라잡기 매매도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1등주만 하실 분들만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시장의 주도 섹터를 파악하고 그 섹터의 대장주를 공략한다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충분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점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지주사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HS 효성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지주사 테마 관련해서 HS 효성이 대장주로 떠올랐잖아요. 네. 대선 이후에도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대선 네. 이후에도 실제로 지수가 좋아진다면 저는 바로 이 HS 효성 자체가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늘 지수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랐지만 실제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통해서 1등 나온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HS 효성 자체를 우선 관심에 넣으시고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을 좀 할 것 같긴 한데, 갭 상승할 때는 우선 공략하지 마시고 갭 상승 이후에 눌리는 구간, 어차피 상한가 매매를 할 때는 상한가 당일에 상따를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은 눌림의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또 마지막에 종가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 종목은 우리가 꼭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S 효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지수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았는데 상한가를 먼저 들어간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니까 이미 사전 투표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되더라도 코스피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쳐지면서 5천이 될지 뭐 4천이 될지 2천이 될지는 우리는 사실은 몰라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지금 자체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주사, 저 PBR,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종목을 받기 때문에 바로 저는 그래서 HS 효성을 여러분께 대장주로 드리는 거고요. 밸류업에 대한 리밸런싱, 저 PBR, 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주사들의 흐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주사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코오롱.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네, 코오롱은 51주 신고가를 경신했던데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저 신고가 종목의 목표가를 한정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긴 한데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오롱 자체도 매수 의견을 드릴 텐데요. 코오롱이냐 HS 효성이냐 둘 중에 한 종목으로 해야 된다면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HS 효성을 보고 코오롱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략은 한 종목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코오롱 자체도 나쁘지 않거든요. 같은 비슷한 증시 부양에 대한 수혜주다 보시면 될 것 같고 HS 효성, 서연, 코오롱, 한화 등이라고 나왔잖아요. 기사를 쓸 때도 어떤 명칭이 먼저 나오느냐 나중에 나오느냐가 또 의미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기사도 효성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거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주사 전반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주사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오늘과 내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증시 부양 공약에 대한 이슈, 지주사에 대한 이슈, 코스피 5천에 대한 희망적인 이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높고 저 PBR이고 그리고 지주사들이 밸류업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50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상한가를 굳혀주지 못하고 윗골에 달렸기 때문에 위에서 공략하는 것보다는 내려왔을 때 공략하는데 앵커님이 말씀한 것처럼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거는 사실은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게 앞에 매물대가 없고 5일선을 그대로 타고 간다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계속적으로 5일선 위에서 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 4848에 대한 대응도 가능한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은 5일선을 잡고 대응해보자.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코오롱 충분히 상방으로 더 열려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용준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TC 머티리얼즈입니다. 조은가님, 이 종목 앞서서 리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맞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네. 말씀하신 종목이잖아요. 공개 방송에서 말했는데 안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근데 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다는 자신감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목을 볼 때는 종목의 차트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종목이 과연 대장주인가 어떤 섹터의 대장주인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 말씀드리고 종목이 바로 급등이 안 나왔고 또 오늘도 보니까 반등은 나오긴 하지만 시원찮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제가 공략을 하고 대응 중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거는 저는 조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일 만약에 TC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면 아 이용 좀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내려가면 아 이용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내일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 종목이 뭐 차트가 이뻐서 상한가를 가서 이렇게 공략했다고 보기보다는 이 종목의 재료가 가장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주도 재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보시면 전력 설비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헤드라인을 보면 72조라는 금액도 있고 명기적인 2038년이라는 기한의 명시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가라는 또 워딩이 달려 있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원전 테마가 가는 이유는 전력에 대한 이슈, AI에 대한 이슈인데 실제로 이 원전에 대한 이슈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고 약간 고리한 재료일 수 있지만 전력 설비, 전력 충원, 전력 관련주에 대한 이슈들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 먼저 나온 대장주를 찾으면 되는데 신고가를 화요일 날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찍어주면서 내가 대장입니다라고 말하는 종목이 TC 머티리얼즈거든요. 어제와 오늘 상승이 약간 미흡하긴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워딩을 다시 말씀드리면 72조 전력망. 이 회사 자체는 전력망만 하는 게 아니라 전력 자체가 방산에도 들어가고 원전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요새 핫한 종목들이 있죠.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관련주는 세명전기와 광명전기예요. 기존의 전력주입니다. 근데 상한가를 누가 갔느냐?
화요일 날 이 종목이 갔기 때문에 시장이 말하는 거죠. 전력주, 세명전기, 광명전기, 강원전선이 있지만 내가 대장이에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1등주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한가를 이게 화요일 날 갔네요. 화요일 날 가고 어제 수요일 날 공략했는데 오늘 목요일 날 반등이 좀 시원찮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냐면 이 기준목의 중심값은 훼손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래원 분석을 했을 때는 상한가 했을 때 유안타와 대신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키움도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많이 나간 흔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과연 내일 급등이 나오면서 전력설비 대장은 나라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 그냥 2등주 할게 하고 무너지는지는 저와 함께 보시면 좋은데 이게 내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일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확인하시고요. 교육방에서 저에 대한 의견, 이 종목에 대한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기대가 되는 TC 머티리얼즈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법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상한가 다음 날 매매하는 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짧은 기간 동안 가장 계좌를 폭발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법들이 몇 개 있는데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딥 플러스 일일 매매, 상한가 종목 종가 베팅 이 세 가지가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실제 대응은 교육방에 좀 하고 있고요. 종목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재료로 드렸던 거는 조선주의 대장인 종목하고요. 원전주의 대장인 종목을 제가 상한가 딥플러스 1일 매매를 했는데 우선 테마의 1등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고점의 돌파, 거래대금, 거래원 분석이 중요한데 실제로 공략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제가 히든으로도 말씀드리고 딥플러스 1일 기법으로도 공략을 했는데요. 타점입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고 또 오랫동안 방송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만들 수 있는 도식화된 화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화면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바이와 셀 마크를 갖고 온 거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투명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한가 딥 플러스 1일 매매 분할로 매수 바이 하고 최고점에서 셀을 했습니다. 교육생에 올려준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디플러스 1위 매매를 하고 있고요. 에너터코 또한 원전의 대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최저점인 바이를 찍고요. 최고점의 분할로 셀을 찍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 간 종목들 흘려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관심에 넣으시고 좋은 자리가 나오면 교육방에서 타점과 바이와 셀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네.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조선주의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온 거고요. 네. 지금 하나오션을 여전히 대장을 보고 있지만 하위단에서 대장주는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임스란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은데 지금 힘을 응축한 구간이고 빠르면 내일이라도 급등을 한번 뿜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주식은 뭐 제가 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리도 좋고 기대감도 좋은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조선업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원전주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선업 흐름이 다시 불 때는 하단부터 먼저 흐름을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짚어줄 텐데 세진중공업도 흐름이 좋았고 현대힘스 흐름이 좋았습니다. 흐름 이후에 눌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자리를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현대힘스는 미국 항만 크레인에 대한 이슈도 있고 크게 봤을 때는 조선업에 대한 재건의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오늘 또 보면 빨리 안 간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아니라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드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도 편하고 하는 사람도 편한 거거든요.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왜 제가 현대힘스를 강조하는지 핵심은 시총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7,500억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선업에 있는 조선주들은 시총이 굉장히 커요. 근데
최근에 말씀드린 세진중공업이랄지 현대해상 시총이 작기 때문에 탄력이 붙으면 급등도 충분히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장대 항목을 뽑아주는 종목의 특성이 있어요. 사람도 성질이 있고 종목도 성질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는 것처럼 장대 항목을 뿜어주고 거래대금 터져 있고요. 지금이 딱 공략, 눌림 공략 자리가 나온 거죠. 물론 5일선 깨지면 또 한참 걸릴 수 있겠지만 저는 5일선 지지만 받아준다면 내일은 여기서 보면 단기적으로 신고가예요.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히든으로는 현대임스 드립니다. 제가 항상 교육방에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대답해 드립니다. 그분이 불안해하면 불안하지 않게 대답해 드리고 강하면 강하게 대답해 드리는데 현대임스를 우선 히든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아래와 같이 제시해 드리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빨리 안 가니까 오늘만 보더라도 음봉이잖아요. 음봉. 음봉이면 손절 구간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번전에 불안하시냐고 물어보면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번전에 정리하고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신 분들 가지고 간다고 주식을 계속적으로 홀딩 의견을 드리기가 불편하거든요. 저 입장에도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의도에 맞춰 대답을 해드리는 게 전문가 역할인 거고 뭐니 해도 여러분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려고 주식하시고 돈을 버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게 본인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급등주 같은 거 너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성향이 그런다면 좋아하시면 되지만 현대임스 같은 종목은 저는 내일이라도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성향을 찾는 것. 그리고 본인 매매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가, 맞는 종목을 찾아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현대임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현대힘스입니다. 조선 섹터 여전히 좋은 가운데 눌렸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현대힘스는 5일선을 지지한다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전문가님과 즐겁게 본인의 스타일을 찾으면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